안녕하세요, 버미쌤입니다. 오늘은 1년에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소득이 적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 바로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정말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근로장려금은 2020년 1월 1일부터 조건도 조금 완화됐고 금액도 조금 증가되었는데요.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해도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지급하는 소득 지원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해가 지날수록 점점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재산이 많은 사람은 많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재산이 적은 사람은 적은 상태로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움을 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30세 이상만 지원할 수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나이 제한도 없어져서 30대는 물론 20대까지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최대 지급액도 최소 10만원 이상 늘어났고 소득 재산 요건도 많이 완화가 됐어요. 그럼 근로장려금이 작년보다 어떻게 변경이 되었을까요? 크게 세 가지가 변경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저소득 가구 최소 지급액이 기존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어요. 근로장려금에서 말하는 저소득 가구는요, 총 급여액이 단독 가구는 400만원에서 900만원, 호벌이 가구 700만원에서 1400만원, 맞벌이 가구는 800만원에서 1700만원 이하에 해당이 되는 가구예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저소득 가구에게는 정말 적게 받으면 최소 3만원을 지급했는데 올해 2020년부터는 최소 금액이 1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뭐야, 아까는 최대 300만원이라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조금 받았을 때 최소 금액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주세요. 두 번째는 직계 존속 부양 가구도 호벌이 가구로 포함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에는 70세 이상 부모 부양 가구만 포함시켰는데 올해부터는 직계 존속 부양 가구도 포함시킨다고 해요. 여기서 직계 존속이 뭐냐면요,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가족을 말해요. 나보다 학렬이 높은,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위에 계시는 부모님을 비롯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포함한 동거 가족으로 70세 이상의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의 분들을 가리키고요. 세 번째는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도 조정되었어요.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 장려금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 기간을 두는데 최근 뉴스를 보면 참 시끌벅적하죠. 그래서 하반기에 대한 신청 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임시 변경되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 지급 시기와 지급액인데요. 지급 시기부터 살펴보면 근로장려금은 정기지급 방식과 반기지급 방식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정기지급 방식은 1년에 한 번에 몰아서 받는 방식이고 반기지급 방식은 6개월마다 받을 수 있는데요. 반기로 지급받는 방식이 조금 생소할 수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장려금을 지급받는 시기나 기간의 차이가 너무 커서 근로장려금을 받기도 전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1년에 두 번을 나눠서 미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상반기와 하반기에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1년 동안 한 번에 몰아서 받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기지급 방식을 선택하시면 되고, 나는 1년에 두 번에 나눠서 받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기 신청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제가 반기 신청 제도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다시 돌아와서 반기 신청 제도는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정기지급 방식을 말씀드릴게요. 근로장려금은 아무 때나 신청하는 게 아니라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정기 지급도 기한 내 신청과 기한 후 신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정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5월 한 달 동안 신청을 받을 수 있고, 만약에 시기를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기간 후 신청 기간으로 6월부터 12월까지 따로 신청을 받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쳐서 기한 후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근로장려금이 10% 정도 차감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기기간 신청 기간에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근로장려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단독 가구는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일 경우 150만원을 지급받고요. 호벌이 가구의 경우는 700만원 이상부터 1400만원 미만일 때 26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800만원 이상부터 1700만원 미만일 때
300만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 표를 보시면 각 가구의 기준치가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에 가까울수록 그래프가 낮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각각 해당되는 가구가 일을 적게 해서 소득이 너무 낮으면 근로장려금은 적게 주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근로시간이 적거나 소득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최대한 근로장려금을 많이 주고 있고, 소득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지급액을 줄여나가는 형태인데요. 그래프가 낮아지거나 최대 금액에 가까울수록 지급 금액은 낮아진다는 거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조건을 초과하거나 미만이 되는 경우는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개인차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계산하시려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시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미리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지, 금액별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신청 자격은 크게 가구원 기준, 재산, 신청 제외자 이렇게 3개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원의 기준과 구성 요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단독 가구, 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좀 더 쉽게 가구 구성원에 따른 자격을 설명드려보면, 단독 가구는 배우자나 부모, 부양 자녀가 없는 분들이 단독 가구라고 하고 있는데, 총 소득 금액이 2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요. 호벌이 가구는 부부 중 한 사람만 일하는 가구를 가리키는데, 총 소득 기준 금액은 3천만원을 넘지 않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가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맞벌이로 소득을 버시는 분들은 총 소득이 3,600만원이 넘지 않아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소득 조건이 갖춰주면 이제 재산을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재산 조건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해서 총 2억 원을 넘지 않아야 지급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50%만 지급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도움을 받아야 하시는 분들은 꼭 혜택을 받으셨으면 하네요. 그리고 가구원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지만 부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신청 제외자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거주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는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근로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청 방법은 4가지가 있는데요. ARS로 신청하기, 스마트폰 홈택스 어플을 이용해서 신청하는 방법과 직접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간혹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서나 문자,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휴대폰에서 1544-994번으로 전화를 거신 후에 안내 설명에 따라서 신청하면 되니 가장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4개월 후에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정기 기간 동안 신청하신 분들은 9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기한 후 신청 기간에 신청하신 분들도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후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평가하는 소득 조건은 신청하는 해당 연도의 소득이 아니라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2020년 현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2019년도 총소득을 가지고 평가한 후에 지급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 근로를 하면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니까 2020년도에는 꼭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